갔다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뭘 아니야? 그 4시에 끝나는데 어디서? 제가 잠실 가거든요. 아쿠아리움 갔다가 숙소로 들리는데 아쿠아리움이 어디 있지? 아쿠아리움이면 잠실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 제이로 떨리는 거? 거기 들는데 애들이 단합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현장 체험까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합 때문에 못 온다는 거 아니야? 아 단합하지 마. 아니에요. 아 다음 주 화요일? 네. 아쿠아리움까지만 가면 딱 좋겠네. 자 시작합시다 일단. 몇 페이지부터 할 차례지? 100. 문제번호 몇 번부터 질문 받는데? 36초부터? 오케이. 잘 듣고 좀 이따 더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퀴즈 볼 거니까 좋은 결과 얻어주세요 제발. 32페이지 질문 150번 갑시다. 3의 x제곱하고 3의 y제곱이 나와 있는 상태네. 이걸 가지고서 9분의 1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3의 x제곱하고 3의 y제곱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a하고 b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건데 보니까 또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게 이 x제곱과 y제곱 자리에 들어있는 밑 3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밑 9분의 1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9분의 1이 3의 몇 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이것까지 같이 할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여기까지 맞나요? 그치? 그럼 3의 마이너스 2x와 3의 y제곱을 곱할 때 만들어지는 연산이 이렇게 될 거니까 마무리는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내가 이걸 쓰고 싶다면 얘네들을 쓰고 특히 이걸 쓰고 싶다면 마이너스 2제곱은 나중에 계산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과 b를 곱한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 제곱분의 1을 의미하는 걸 테니까 정답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필기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서둘러 필기하시고 자, 2시간만 더 집중해주세요. 뭐 솔직히 2시간도 아니지 뭐. 쉬는 시간 하고 퀴즈 보는 시간까지 가지면 선생님이랑 같이 집중해서 수업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어.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주면 돼. 너 이따가 클리닉 저거 언제 말고 그 클리닉 선생님 하시는 거 들었니? 뭐 하지? 원장님이랑 뭐 했었어? 클리닉 시간에? 이번에 문제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문제 준다고 했었어? 그러면 철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려나? 오케이. 32페이지 질문 더. 33페이지 154번 먼저 하고 다시 질문 받아볼게요. 2의 a제곱하고 6의 b제곱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되면 쉬운 문제겠는데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네? 이걸 가지고서 2의 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지금 얘는 2의 a제곱 이거 모양 보니까 2의 ab제곱 필요하고 2의 a제곱 필요하고 2의 b제곱 2의 a제곱 나와있는데 지금 2를 밑으로 하고 있는 b제곱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 끝에 먼저 변형하기로 생각하는 게 이 녀석이 돼야 될 것 같아. 6이라는 건 몇 곱하기 몇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2의 b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였겠네.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맞아. 지금 인성의 말처럼 요 3이라는 녀석이 2의 a제곱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2의 a제곱을 맞습니다. 그래서 2의 b제곱 3 대신 2의 a제곱을 2의 a제곱의 b제곱이면 2의 a b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5가 된다. 결론 2의 ab 플러스 b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였고 그럼 지금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내용 중에 2의 ab 플러스 b제곱은 해결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결과에다가 2의 a제곱만 한 번 더 보여주면 2의 a제곱만 한 번 더 곱해주면 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맞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3만 곱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15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요. 정답 1번이죠. 과제 열심히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순간 망설여도 대답들 나오고 좋네. 지우도 이거 수업하고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과제 내주면 그 과제에서 레벨 3는 안 해도 된다. 레벨 1, 2 위주로 해주면 돼. 채점까지. 자, 33페이지 질문 더. 156번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알려준 결과들을 가지고서 질문은 4에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겠네요. 맞나 얘들아? 그럼 지금도 문제가 알려준 건 지수긴 지수인데 밑이 5. 근데 문제가 묻고 있는 건 밑이 4를 그러니까 밑이 5인 녀석과 이거 기껏 변형해봤자 만들 수 있는 밑이 2 정도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5하고 2라고 하는 밑 사이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는데 무슨 관계야? 5하고 2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5를 가지고 2를 만들려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오히려 여기가 아닌가 싶네요. 됐나 얘들아? 그럼 갑시다. 일단 모양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보자. AB분의 A 플러스 B 어떤 식으로 변형 가능하니? 일단 모양 변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AB분의 A와 AB분의 B를 더한 걸 말하는 거니까 AB분의 A라면 B분의 1, AB분의 B라면 약분해서 A분의 1.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문제가 알려준 이 내용을 이용해서 A분의 1이라든가 B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도 쉬워 보이진 않네. 자, 그럼 일단 하나만 더 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리 말하겠지만 지금 선생님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려나갈지 상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모양을 바꾸는 그 이 모습 자체가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죠. 시작을 해보자고. 자, 얘는 32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2의 5제곱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적을게. 여기까지 보시죠. 그럼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이거라 생각한다면 얘 자리에 이거 넣어줄 수 있는 거 맞고? 그런가?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 지금도 선생님은 아직 안 보이는 상태.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5에 계산 어떻게 되겠어? 5a 마이너스 5b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야? 둘 다 똑같이 밑이 5인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이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 2a 플러스 b하고 5a 마이너스 5b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리하면 이쪽으로 넘길까? 이걸 일로 넘겨줍시다. 3A가 이쪽으로 넘기면 6B랑 같은 거 맞나요? 그래서 A가 2B랑 같다는 결론 낼 수 있는 거 맞고, 질문이 뭐야? 뭘 찾는 거야 이거?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네. 네, 그 전에 그 5에 아니에요. 2의 5제곱, 2의 5제곱. 마이너스 5, 3A가 6B, A가 2B. A가 2B. 뭐지? 찾아낼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나 본데? 또 오랜만에 지우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또 헤매고 앉아있구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2A 플러스 B제곱이랑 왜 A 마이너스 B제곱 둘이 곱하면 그 5에 3이 있는 4의 세제곱 나와가지고 5A는 4로 해서 4의 A분의 1제곱을 5로 풀면 되잖아요. 이걸 곱한다고? 네. 곱하면 B가 날아가구나. A는 2B 넣으면 5는 5의 B가 2잖아요. 그래서 2의 B분의 5라고 하면 저기 C에다가 B분의 제곱하면 그리고 A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혼자 지금 헤매고 앉아있구나. 너희들은 할 수 있는데. 이게 B제곱이. 이게 B제곱이. 일단 원동이 간 걸 먼저 가보자. 그 다음에 인성이가 말한 거 같이 해볼게. 지금 원동이 대답은 A가 2B라는 관계식 찾았으니까 A가 2B라는 관계식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5에 2B-B제곱과 B제곱, 그게 지금 2인 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모양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밑을 2로 하면서 B분의 1이나 A분의 1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 맞지? 그래서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추가하게 되면
b분의 1 제곱 2를 밑으로 하는 b분의 1 제곱이 b분의 1 제곱 추가하면 5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럼 2의 b분의 1 제곱은 해결이 된 거고 거기다가 a분의 1 제곱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아까 처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던지 아니면 이 b에다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서 풀던지 상관없는 거죠. 그치? 다시 지금 a 대신 2b를 넣어서 b를 이용한 식을 만든 것처럼 b 대신 2분의 a를 넣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어쨌든 지금 선생님은 여기다 넣지 말고 이걸 여기다 넣어볼게. 이미 만들어진 식이니까. 그럼 b 대신 2분의 a를 넣게 되면 b2에 2분의 a분의 1 제곱이니까 2에 a분의 2 제곱이 되는 거고 똑같은 식일 거니까 얘도 5가 나와야 된다 얘기했던 거야. 맞니? 그래서 계산 결과는 요게 2의 a분의 2 제곱 그래서 5에다가 그 다음 덧셈이니까 곱하기 2의 b분의 2 제곱 2의 b분의 1 제곱이 오니까 b분의 2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2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에다가 이 녀석을 제곱한 25를 곱해서 정답을 125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거고 자 인성이가 말한 것도 선생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인성이가 말한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자 인성이가 말했던 풀이는 이 두 개를 곱해본다고 그랬어. 그럼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5에 얼마가? 5에 얼마가? 3a 제곱이 2의 5제곱이랑 2의 1제곱 곱할 거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분명히 말했듯이 이것도 우리가 밑을 이루하고 있는 a분의 1이나 b분의 1의 지수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모양을 만들지 못했으면 양변에 그냥 3a분의 1 제곱 추가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2에 a분의 얼마가? a분의 제곱이 a분의 2제곱이 이걸 계산한 5가 된다는 걸 우리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요 a 자리에다가 찾아냈던 관계식을 이용해주면 2의 b분의 1 제곱도 마찬가지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a, b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a분의 1과 b분의 1이 사용된 모양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상하네.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보이냐? 그래요. 원동이가 말한 거든 인성이가 말한 거든 결론은 같은 쪽으로 이르게 되는 거니까 어떤 풀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둘 다 좋은 풀이 방법이어서. 네. 그 다음 33페이지 질문 더. 자, 153번 가봅시다. 근데 정신 차려야겠네. 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5의 x분의 3, y분의 2, z분의 2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a나 ab나 abc를 밑으로 하는 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5를 밑으로 하는 지수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숫자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런 5를 밑으로 하는 x분의 3이든 y분의 2든 z분의 1 같은 지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이거 x분의 3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네요. 양변에 얼마 추가해주면? x분의 1 제곱 추가해주면 5에 x분의 3제곱이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단 밑인 5를 이용해서 y분의 2를 만드는 것도 어렵진 않겠네. 이것도 그냥 계속 반복합시다. 5에 y분의 2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a, b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5에 z분의 1제곱이 뭐 되는 거? a, b, c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미 지금 이 문제는 아까와는 다르게 x분의 3이든 y분의 2든 z분의 1이 문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야. 그럼 한 번만 더 적으면 이 풀이는 끝나겠네요. 이거 분리하자. 5에
x분의 3과 5의 y분의 2 뭐 하는 거지? 곱하는 거. 거기에 5의 z분의 1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찾은 거 집어넣을게. 5의 x분의 3 a라고 그랬고 5의 y분의 2는 a 곱하기 b라고 그랬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5의 z분의 1이 이거니까 abc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나? 그 약분은 뭐 남아? 그래서 정답은 c분의 a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정답 4번이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고 다시 질문 받아보도록 합시다. 지우는 그러면 계속 학원 다니고 있었어? 아니면 과외를 했었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스타일이 하나도 안 변했어? 머리 안 기른 거야? 그냥 계속 자르던 거야?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자, 그럼 3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4페이지 질문 58번 먼저 하고 다시 질문 가봅시다. 58번 문제 2x 3의 y 5의 z가 같대. 그리고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집중하자. 칠판. 이 문제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도 누구로 같은지를 어떤 값으로 갖게 되는지를 그 정답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 선생님이 결과가 섞어서 말했지 문제가 쉬운 문제들은 얘가 얼마로 같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들이다. 살짝 어려워지면 지금처럼 감춰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설정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얘 이용해서 식을 양변에 x분의 1만큼의 거듭제곱 추가해주면 어떤 의미인지 알지? 요거 가지고 x분의 1 제곱 추가해주면 이런 모양.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양변에 y분의 1 제곱 추가해주면 이 모양. 얘와 얘를 가지고 양변에 g분의 1, z분의 1 제곱 추가해주면 저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 그리고 묻는 문제는 또 뻔하겠죠. 158번이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더한 게 3이래. 여러분들 지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모양 다 찾았어. 찾았으니까 이제 덧셈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 덧셈을 만들어주려면 내가 찾고 있는 이 모양이 지수 자리에 붙어 있는데 그 지수끼리 더해지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얘와 얘를 싹 다 곱해서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K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좌변끼리 다 곱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니까 우변끼리도 곱해주면 될 거고 그 결과는 3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니? 아 근데 문제 질문이 또 다른 게 있구나. 이때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더한 게 3이래.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얘들아? 3이래. 한 번 더 적자. k의 세제곱이 30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k의 세제곱이 30이 된다는 얘기야. 이때 질문 8의 x제곱을 찾아라. 8의 x제곱을 찾아라. 그러면 x제곱은 다시 여기로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한 번만 더 적을게. 여기다가 2의 x제곱을 내가 k라고 잡았던 상태였거든. 맞습니까? 그럼 질문 8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몇 제곱 해준 거야? 세제곱 해준 거야. 이걸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정답도 k의 세제곱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다시 여기까지 찾은 결과를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설정했던 그 관계식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녀석의 세제곱이 이 녀석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게 우리가 이미 정답을 찾아놨다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고. 정답 3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살짝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랑 달랐구나. 중간중간 풀어내는 과정은 같았지만 마지막 질문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자, 또 질문? 61번 바로 이어서 가고 요거까지 한 다음에 풀이한 시간을 가집시다. 양수 AB에 대해서 B분의 A가 4분의 3. 뭐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모르겠네.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다. 이걸 만족하는 B의 값을 P분의 Q라 한다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겠느냐. B의 값이 P분의 Q. 그럼 B를 찾아야 되는 거겠네. B를 찾으러 갑시다. B를 찾으려면 얘들아, B를 찾으려면 여기에 지금 B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양변에 누구만큼을 추가해서 우리 B 짜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지? 양변에 A분의 1제곱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분의 1제곱 추가해주면 A의 B제곱에 A분의 1제곱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B가 A의 누가 되는 거? 누가 된다고? A분의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분의 B가 누군데? A분의 B가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A의 3분의 4제곱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맞죠? 근데 이거 지수로 물어본 게 아니네? 그럼 이것도 또 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갑시다. 이것도 이제 또 B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냅두지 말자고. 그럼 이 A분의 B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리해주면 4A가 3B랑 같다는 얘기니까 A 대신 누구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4분의 3B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A 대신 4분의 3B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였다고. 한 번 더 넣어볼게. 계속 문제가 B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집어넣었을 때 4분의 3B 3분의 4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됐니? 그럼 갑니다. B는 4분의 3의 3분의 4제곱에다가 B의 3분의 4제곱에다가 그럼 여기는 B가 3분의 4개가 있는 거고 얘는 B가 1개 있는 거니까 이거 약분 되겠는데? 약분하면 어느 쪽에 B가 몇 개 남게 되지? 좌변 쪽, 우변 쪽? 우변 쪽에 B가 몇 개 남습니까? 3분의 1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약분하고 남게 되는 결과는 1은 4분의 3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걸 되고 문제는 지금 B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B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양변에 세제곱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세제곱 해주면 이거 세제곱 해주면 따라서 B는 이거 계산한 녀석의 역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 얼마지? 256분의 81이니? 256분의 80을 넘기면 P분의 Q가 몇 분의 몇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여기서 계산되는 B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81분의 256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PQ를 더한 결과 질문했던 거니까 33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뭐지? 무슨 레벨 2가 레벨 3 같은 느낌 주는 문제들이 꽤 보이네. 아닌가? 같은 레벨 2에 비해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기도 천천히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0번. 몇 번? 60번. 60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58번 풀었던 녀석에 대한 마지막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봐. 160번 문제는 2의 A제곱 3의 B제곱 K의 C제곱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돼. 이 문제 풀고 싶으면 여기 얘네들의 값이 뭐로 같은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도 K라고 했는데 지금 K 쓰면 안 되겠네. 뭐라고 할까? 선생님 마음대로 되지? X라고 할게요. X. 지금 세 개의 식이 같다고 말했는데 그 같은 결과를 누군지는 모르겠으니까 X로 같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식들로 정리합니다. X의 A분의 1제곱은 X의 B분의 1제곱은 X의 C분의 1만큼의 제곱은 각각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리고 문제 분명히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묻는 모양이 나오겠죠. 아니네. 이거 때문에 질문한 거구나. 질문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면 항상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분수식들의 모양을 만들었었던 건데, 지금 사실은 그 문제거든. 그런데 그 문제가 질문이 뭔가 역수가 아닌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역수 느낌이 드는 게 맞습니다. 양변을 A, B, C의 곱으로 나눠주기. 이거는 외워주셔야겠죠? 분모 이도 좀 걸리적거리네. 어쨌든 나누기만 해보자. 그럼 이거 나눠주면 A, B 약분되면서 2C분의 1이 될 거고, A, B, C로 나눠주면 B, C 약분되면서 A분의 1이 될 거고요. A, B, C로 C를 나누면 C, A 약분되면서 B분의 1만 남게 된다는 얘기였을 거야. 결국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던 이 식의 내용이 맞죠? 이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걸 얻기 위해서 양변을 A, B, C의 곱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 외워주시고, 지금 이 모양 처음 봤다 느낌 드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묻는 모양이 거기서 거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A분의 1 준비되어 있어. B분의 1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분의 1이 준비되어 있는데 관계식은 20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 요거 20분의 1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을게요. 요것만 한 번 더 변형하겠습니다. 양변에 2분의 1만큼의 거듭제곱 추가해준다는 거지. X의 20분의 1제곱은 K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겠습니다. 좌변 X의 20분의 1제곱, 그건 K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A분의 1과 B분의 1 찾은 걸 지금처럼 더해주려면 지수점에 있는 A분의 1과 B분의 1이 덧셈으로 만들어주려면 이걸 곱하면 되는 거니까 X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얻은 A분의 1과 B분의 1의 합으로 표현된 지수가 우변끼리 곱한 6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래서 끝났지. 문제가 뭐라 그랬어? 20분의 1하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같다며. 20분의 1이랑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같아. 같은 수인데 밑도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들은 같은 결과, 결국 얘하고 얘도 같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찾는 게 뭘 찾는 거야? K값 찾는 거구나. 얘들아, 이거 같은 상태에서 K값 찾고 싶으면 양변에 몇 제곱해주면 되는 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K는 얼마? 3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아까 121번 같은 문제는 좀 그렇고,
오늘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네들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문제들은 종종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 자, 35페이지 질문 받아볼게요. 35페이지 질문. 167번 갑시다. 정팔면체 모양의 보석의 부피를 V라 하겠다. 한 모서리,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일 거야.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겠지? 선생님은 처음 보긴 했는데. 정팔면체 다들 어떻게 생긴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그 정팔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부피가 나오나 본데? 그지? 그 부피를 나타내는 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2 곱하기 3분의 1 한 모서리 제곱에다가 거기에 루트 한 모서리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에 제곱한 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부피인가봐. 갑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맨 마지막 숫자야. 부피가 얼마일 때? 243 루트 1. 여기다가 243 루트 2라고 하는 정답을 얻고 싶으면 이 한 모서리 길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는 문제였던 거네. A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나? 그래요? 자, 갑니다. 이 곱하기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 빨리빨리 해보자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는 안 되네. 3분의 1 A제곱에 루트 먼저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 요거 계산 얼마야? 요거 계산 얼마입니까 얘들아? 얼마? 2분의 1 A제곱이지? 그럼 A제곱에서 2분의 A제곱하면 얼마 남지? 2분의 A제곱 남겠죠. 맞나요? 그래. 좀만 더 집중해줘.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A제곱에 곱하기 요거 분모쪽 루트는 그냥 냅둘게. 분모쪽은 뭐로 나와야 되지? A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43 루트 2는 루트 2하고 2 약분하면 분자 쪽에 루트 2가 남을 거니까 3분의 루트 2 A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고 루트 2 날려주고 A 세제곱은 243에서 3만 넣어서 곱해준다는 건데 243이 3의 몇 제곱? 5제곱. 거기다 3만 더 곱하면 3의 몇 제곱? 6제곱. 따라서 이 정팔면체의 모서리 길이는 양변에 3분의 1 제곱을 추가한 3의 제곱 9가 된다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그 표현된 식을 실제로 존재하는 식을 믿으면 돼. 여러분들은 숫자 대입해서 지금 단원이 지수 단원이잖아. 대입해서 지수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로그에서 이제 또 이런 식이 나오면 대입 잘해서 로그 연산으로 문제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삼각함수 배우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에 삼각방정식이든 삼각부등식이든 해당 단원에 필요한 어떤 연산 풀이 방법으로 해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자, 또 질문?
39페이지 질문 다 없니? 68번도 한 번 더 가볼까? 뭐 연습 많이 한다고 나쁠 거 없으니까 간다. 피아노 건반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 한 개만큼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첫 문장부터 선생님 음악이 잼뱅이나. 진동수는 음악에서 하는 뭐 반음 그런 거 있었지? 반음 한 개만큼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건반에서 와 장난 아니다. 한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건반에서 도음보다 반음 9개만큼 높은 라음의 진동수는 도음 진동수의 K배이다. 큰일 났다. 이건 공식에 주어진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해야 돼. 장난하나. 이거 음악에 대한 지식 없으면 이거 완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168번. 반응 한 개에 진동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랬어. 그 증가 비율을 내가 어리라고 하겠습니다. 몇 배만큼 증가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리라고 할게.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 반응 하나마다 진동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거든. 그 비율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어리라고 표현하겠다. 자, 두 번째 다시 가볼게요.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한 옥타브. 와, 음악 공부 좀 해야지.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아니? 우리 음악 상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응인 거? 음악 잘하는 사람 없어? 문장 믿고 가자.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졌대. 근데 다시 두 번째 줄. 한 옥타브 올라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대. 얘들아, 우리 이거 가지고 식 세울 수 있는 거지. 기존 음에서 12개의 반음만큼 증가하면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음 한 개다. 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 힘들구나. 차라리 이렇게 식을 알려주지. 뭐야 이게. 자, 그러면 반응 한 개당 진동수가 얼마만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한 옥타브는 반응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진동수가 얼마만큼 몇 번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몇 번 증가했을 때? 12번 증가했을 때. 반응 하나에 얼마. 반응 하나 더 올라가면 또 얼마. 또 얼마. 그렇게 한 옥타브는 12번의 반응을 지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12개의 반응이 한 옥타브로 얘기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증가가 12번이 일어나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얼의 12제곱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 2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이 말 맞니?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에 필요한 건 이거라고 봐주면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속으로 약간 찜찜한 게 있어. 아, 이거 솔직히 선생님 잘못이야.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야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찜찜함은 뭐냐면 이렇게 음이 있을 때 뭐 하얀 것만 까만 것만 무시하고 이렇게 다 반응을 하자 그냥. 이렇게 여기 1번 건반 여기 12번 건반을 했을 때 이걸 지금 한 옥타브로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배수가 돼야 되는 건 어리 한 번, 두 번에서 12번이 되는 게 아니라 11번이 돼야 되는 거거든. 11번.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의도가 여기에서 여기 요걸 한 옥탑으로 했으니까 요 바로 직전에 있는 건반에서 여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야. 지금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옥탑에 대한 걸 좀 물어본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 옥탑으로 말하는 건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 옥탑으로 말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왠지 요걸 한 옥탑으로 한다는 건 그 옥타브의 시작에서 끝나는 것까지를 한 옥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통으로 얘가 한 옥타브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음에서 여기에 있는 음을 말할 때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 그렇게 추측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잡았어. 만약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옥타브로 한다면 저거 11제곱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얘들아 이거 솔직히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내가 음악을 못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냥 추측을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아래 12제곱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도에서 반은 몇 개만큼 더 높은? 9개만큼 더 높은 라음은 지금 처음에 눌렀던 도음의 몇 배가 되냐를 물어봤는데 도음의 진동수에서 반은 몇 개만큼 더 높다고? 9개만큼. 그럼 저걸 가지고 라음의 진동수를 찾으려면 얼배만큼을 몇 번 처리를 해줘야 돼? 얼배 처리를 몇 번 해줘야 되는 거지? 9번 해줘야지. 반음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얼배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라음이라는 건 반음이 9개가 더 많다며. 그러니까 도가 갖고 있는 진동수에 얼배하면 레, 또 얼배하면 리, 또 얼배하면 파. 물론 그렇진 않지. 여러분들 건반이 이렇게 막 하얀 거 막 선생님 명체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반음이었던 거 기억하고 미하고 파가 반음이고 뭐 그랬던 거. 아무튼 문제 말한 대로 믿자고. 도에서 라까지 가는 동안에는 9개의 반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배만큼 9번 처리했을 때 라의 진동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알려주지 참 진짜 너무하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찾는 게 이거야. 라음의 진동수는 도음의 진동수의 K배. 요게 문제가 말하는 지금 K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는 이 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 라음은 도음의 아래 9제곱배라고. 그걸 지금 문제는 K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래 9제곱만 찾으면 되는 거죠. 9제곱 찾는 방법은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이거 9 만들려면 양변에 몇 분의 몇 제곱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약분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봐. 이거 어리 9제곱 만들면 몇 분의 몇? 12분의 9제곱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제곱 추가한다는 얘기야? 4분의 3제곱 추가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2에 4분의 3제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근데 저 12가 아니라 11인 것 같아요. 11로 해야 되는 거 같아? 9개 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 거 안 세고 9개 갔을 때 라가 나왔거든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돌을 포함 안 한 상태에서 9개 반응 올라갔을 때 라가 나오는 거랑 저것도 포함 안 하고 일단 올라가서 2배 된다. 또 이거를 11로 나야 되는 거 같다고? 그러면은 11로 오면 11분의 9제곱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이 2의 11분의 9제곱? 맞아? 정답이 3번은 맞아? 네. 뭐 그럼 선생님 생각이 맞다는 건데 이건 지금 영훈이든 선생님이든 선생님이 영훈이한테 자신 있게 선생님 말이 맞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진짜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 노래 부를 때 한 옥타브 더 올려 부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인데 내가 뭐 노래 가서 도움을 내.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른다면은 나는 이 도를 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다음에 있는 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말하는 한 옥타브라는 건 여기까지를 한 옥타브로 말하는 것 같거든 이게.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반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답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좀 또 이렇게 나름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 옥타브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뢰 영원히 말처럼 11제곱이 맞아. 그런데 그 한 옥타브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랑 어뢰 12제곱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옥타브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없어서 좀 미안한데 그냥 그런 식으로 넘깁시다. 당황스럽네 이것도. 식을 알려주고 거기다 대입해서 풀 문제를 알려줘야지. 168번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특정 분야의 그런 어떤 관련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온다면 66번이나 67번처럼 68번처럼 나오더라도 누구든지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준의 문장으로 표현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36페이지 질문 아닌데 뭐라고? 69번 먼저 해볼게요. 사진을 A%의 비율로 확대 복수해서 큰 사진을 만들고 확대한 사진을 같은 비율로 확대 복수해서 더 큰 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했다. 계속 A%씩 증가하는가 보죠. A%씩. 이때 7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가 처음 원본 사진 크기의 2배가 되고 원본 사진 크기의 2배가 되고 갑니다. 지금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똑같이 개수로 말을 할게요. 얼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원본 크기가 있어. 원본 크기 뭐라고 할까? 원본 크기를 이것도 문자로 적어주면 편하긴 할 건데 원본 크기를 x라고 하지 뭐. x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확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원본 크기 x의 그 증가 비율을 선생님은 얼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매번 복사할 때마다 지금 문제는 A%만큼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정 배수만큼 증가시키는 그 비율을 어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사진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지. 1회만큼 복사를 했을 때.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얻은 복사지를 2회째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사진의 크기는 이 녀석의 또 얼마가 될 테니까 XR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했던 얘기 보자. 세 번째 줄 몇 번째 복사 크기? 7번째. 그럼 7번째에 해당하는 복사지의 그 그림의 크기는 사진의 크기는 원래 크기의 몇 배만큼? 어뢰 몇 배만큼? 7번만큼이 더 커졌을 거라고. 배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도 뭐라고 그랬느냐? 원본 사진 크기에 7번째 복사해서 얻은 사진의 크기는 원본 사진 크기의 몇 배? 2배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몇 배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정 비율을 7번 반복을 하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키웠던 거야. 그러니까 7번째 만에 처음 사진 크기의 2배가 됐던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10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 표현해볼래요? 10번째 10번째 사진의 크기는 x 어뢰 몇 제곱? 10제곱. 그리고 5번째 사진은 어떻게 돼야 돼? x 어뢰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방식 말할게. 10번째 복사한 사진의 크기는 5번째 복사한 사진 크기에 몇 배가 되는지를 찾으면 돼. 이게 이 크기의 몇 배인지를 지금 묻는 문제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어차피 x는 의미 없으니까 약분할까? 최종 질문은 어의 10제곱이 어의 5제곱에 몇 배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그건 얘로 찾으면 되는 거지. 됐니? 뭐 찾으러 가보자. 내가 찾는 정답은 양변을 어의 5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어의 몇 제곱? 어의 5제곱만 찾으면 돼. 어의 5제곱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여기에 몇 분의 몇 제곱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7분의 5제곱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의 5제곱은 2의 7분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정답은 2의 7분의 5제곱. P가 7, Q가 5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합화 결과는 12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분명히 방금 전에 풀었던 68번이랑 지금 풀 69번이 같은 종류의 문제거든.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음악적인 지식까지 동원해서 묻는 문제가 솔직히 좀 선생님 말이 안 된다 생각이야.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식이 없어도 내가 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주요 문제라는 거죠. 저 음악 문제는 솔직히 좀 너무했어요. 자, 문제 좀 여러 개 있지만 한 문제만 더 하고 여기는 마무리 지읍시다.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한 문제만 더 해보자. 몇 번 해볼까? 72번까지만 하고 여기 페이지 끝내자. 자, 72번 갑니다. 상대 속도가 h. h는 상대 속도야. 그리고 러지 t는 기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의 손상 지수, 뭐 어쨌든 손상이라고 할까? g는 손상 지수를 말한답니다. 그걸로 만들어진 공식이 하나 있는데 손상 지수는 14분의 습도 마이너스 65 곱하기 1.05의 기온만큼의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이 식을 그대로 믿고 이제 대입만 하자고. 상대 습도가 70%, 70 어디다 넣어야 돼? H에다 넣는다. 넣어볼게. 70 넣을게요. 넣었어. 기온 얼마? 기온 30은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었어. 그때 계산되는 손상지수를 G1이라고 부르겠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상대습도 60. 이제 아까 여러분들 대답하는 선생님이 할게. 상대습도가 60. 기온이 15. 그때 계산된 결과를 G2라고 부르겠다는 거네. 됐나요? 맞니? 네. 그럼 저거 이제 저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계산해서 G1하고 G2 이번엔 찾아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네. 대신 조건이 있어. 1.05의 15제곱은 2로 계산해놔야 돼. 자, 갑시다. G1부터 찾아가자. 분자 계산은 얼마지? 14분의 5니? 14분의 5 맞아? 14분의 5 곱하기 1.05의 30제곱은 1.05의 15제곱의 몇 제곱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 곱하면 되는 거? 4 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얘들아 맞아? 약분은 나중에 할게. 14분의 20이라고 적자. 그 다음 G2는 14분의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1.05의 15제곱을 2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4분의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4분의 얼마? 14분의 10 약분하면 7분의 5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뜻입니다. 식은 이렇게 간단하지. 푸는 과정은 되게 간단해. 여러분들이 지수법칙만 사용할 수 있으면 지수법칙 솔직히 이게 이 지수법칙이라고 말할 깜냥이 되냐 이거? 요 정도가 지금 지수법칙을 통해서 풀고 있는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지수하고 로그를 실컷 다 배우고 이제 복습하는 마당에 이 정도 지수법칙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저 뭐 손상지수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공식은 어려운 공식이지만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지수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생들 많았고 좀 쉬었다가 로그 쪽 30몇 번까지인가 숙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기초 문제라 생각보다 질문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많다면 더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직전에 퀴즈 한번 보고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자고. 자, 요구 쪽 질문 받고 질문 나와주면 퀴즈 보고 마무리하자고. 시작합시다. 56페이지 질문. 56페이지 질문 249번 맞아? 49번 갑시다. x가 로그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때 오늘 문제가 원하는 건 주어진 로그를 지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랬던 거지. 주어진 건 로그지만 묻고 있는 건 밑을 이루하는 지수니까 충분히 얘도 밑을 이루하는 지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우리 이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2의 x제곱분의 1도 계산을 미리 해두면 나쁘지 않겠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분의 1을 말하는 건데 이거 부모 문제 루트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유리가 돼서 생각보다 깔끔한 누구 나오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2의 x제곱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거의 제곱 더하면 2루트 2의 제곱 분자는 2의 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길 바랬던 거니까 2라고만 대답해주면 되겠고 저걸 계산한 결과로 마지막 약분까지만 잘해주면 정답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로그를 가지고 문제를 풀길 바라는 문제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을 텐데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로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길 바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로그를 유지한 상태에서 풀길 바라겠지만 자 56페이지 질문 더 좋습니다. 57페이지 질문 57페이지 질문 좋아요. 58페이지 258번 자 258번 가볼까요? 이게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언제? 항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저 로그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밑의 조건 간다. 밑의 밑의 조건 뭐였지? 뭐라고? 1보다 뭐라고? 다시 그렇지
1이 아닌 양수.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밑은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수였던 얘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이 로그가 말이 되게 해주기 위한 조건이죠. 기억하자.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진수는 항상 0보다 크기. 그럼 답 찾으러 가자고. 이거 몇 차분식? 2차분식.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A축 그리고 A제곱이라고 하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꼭지점 0,0이었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질문은 0보다 큰 걸 원했던 거니까 요거 하나 빼고 전부 다 요거 빼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정답은 0 아니 X가 아니죠. 자, 가자. 밑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게 해주는 조건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 0 빼고 다라는 얘기죠. 0 빼고 다. 그 다음 제곱하기 1이 되는 게 누구하고 누구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그게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 아니고 A가 1도 아닌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밑은 지켜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해야 되면 항상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진수의 조건인데 언제 0보다 커지냐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성립하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X에 뭘 넣든 모든 X에 대해서 이 로그가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X에 누구를 넣으면 진수가 음수가 되고 X에 누구를 넣으면 진수가 양수가 되고 그래서 진수가 양수가 되면 로그가 말이 되고 진수가 음수가 되면 로그가 말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2차 공식이지. 왜? A가 이미 나온 조건에 의해서 0 아니라고 그랬거든. 2차 함계수가 0이 아니면 2차 공식이 맞고. 우리 고1 때 수업으로 돌아가자. 잘 기억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는 아 고를 때 셋 중에 하나. 위 고를 때도 셋 중에 하나.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그 6개 중에 항상 0보다 크도록 만들어지는 그래프는 바로 이 녀석이라는 얘기였을 테고. 그래서 조건은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된다. 2차 함계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같은 아래로 블록 중에서도 절편 2개짜리 안 된다. 절편 1개짜리 안 된다. 절편이 아예 없는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정답 찾으면 되는 거고 마무리 짓자고. 판별식 D 가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또 2차 공식이야. A축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 이손에는 절편은 0하고 4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0과 4 사이. 이거 지키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암사 가능한 거? 0 빼고 다야. 1하고 마이너스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대. 정답 못 쳐. 정수 말하는 거냐 이거? 정수 말하는 거네. 그럼 0과 4 사이에 있는 정답 중에 이것까지 만족하는 정답은 정수면 누구누구 있을까? 1 안 되겠죠? 1 아니라고 했으니까 2하고 3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와 3을 더한 5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기본 문제긴 하지만 기본 문제 치고는 여러분들이 고1 때 풀어봤던 2차 부등식에 대한 지식을 고스란히 잘 갖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한테는 기초 문제,
근데 여전히 2차 방식을 제대로 해결 못해.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2차 방식 푸는 내내 그래프를 여전히 그리지 않아. 그래프 안 그리면 이런 특수한 모양의 해를 갖게 되는, 특수한 해를 갖게 되는 부등식은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네, 얘기를 해주시고 58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자, 없으면 59페이지 질문 260 몇 번? 6번? 266번 문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로그들을 더해야 되네. 근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다행인 게 이 더해야 되는 모든 로그의 밑이 얼마예요? 3이야. 그럼 진수들끼리 얼마, 어떻게 해서 합쳐버릴 수 있어? 곱셈으로 합쳐버릴 수 있죠. 그냥 바로 계산한다. 로그 3의 첫 번째 진수 얼마입니까? 첫 번째 진수 얼마예요? 얘들아, 첫 번째 로그의 진수 얼마니? 1 더하기 1분의 1이면 2죠. 곱하기 두 번째 진수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1이면 2분의 3이겠지. 한 번만 더 하면 빛이 보일 것 같은데 세 번째 진수 누굽니까? 3분의 4.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진수 누구? 80분의 81까지 곱해주면 되는 걸 거고, 엄청나게 많은 곱셈을 할까 걱정을 했었지만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다 날아가게 될 거라 실제로 남게 되는 건 밑을 3으로 하고 진수가 81인 로그. 그래서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든 로그든 밑만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는 느낌이 올 테니까. 59페이지부터 확실히 여기는 또 기초 문제가 잘하고 있네요. 숙제 271번까지였니? 자, 그러면 69, 70, 71 남아있는 세 문제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여기다 없습니까? 자, 그럼 일단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을 거야. 그냥 기본 성질이 아니라 밑변환 공식까지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 결과할 때 썼던 교재 그리고 노트에 필기했던 내용들 확인해가면서 공식 암기 다시 확실히 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시고, 시간이라봤자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죠. 목요일날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풀어오세요. 과제량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체크합시다. 이 정도까지 좀 해왔으면 좋겠네. 열심히들 해와. 68페이지 318번까지 318번까지 합시다. 기초문제 금방 풀 거고 레벨 3 안 풀 거고 부담되는 양 아니죠? 목요일날 깔끔하게 해서 채점까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재 덮고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10분에서 12분 사이에서 끝낼 거니까 서둘러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잠시만요. 이름부터 적고. 가을이 사실.
그리고 우리 뭐 돌아온 일요일까지만 쉬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보충이 있어. 일요일날 자기 스케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개 많네. 오? 영훈이도? 저는 밤늦게 밤늦게 상관없고. 원동이. 7시. 저녁? 7시까지 계속 있어? 뭔가가 있어? 아침부터?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야? 아이고. 가을이는? 11시부터 2시까지? 예원이는? 없지? 아니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거야? 있어요. 있어? 지은 없어? 인성이는? 10시부터 1시까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저 2시부터. 넌 2시부터? 네. 태훈 없고? 네. 티스도 없고? 2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또 뭐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원동이 완전 아침부터 그냥 계속 풀이야? 저녁 7시까지?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쁜 거야? 과학과에다 응. 국어하고 과학하고 국어? 그거 두 개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거야? 평일에 수업이 없어 그게? 주말 수업이야? 아하. 얘들아 너희들 목요일날 7시 오는 거니? 네. 계속 앞으로 쭉? 아니 원장쌤 이번 주 이번 주만? 이번 주만 7시? 오케이.
1,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 아직 변한 사람들 좀만 더 속도를 내세요.